기후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미식회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퀴즈 정답이 뭔가요? 이것부터 여쭙고 싶은데 이거 2부 시작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인데요. 그 명절 음식 미리 장을 봐두잖아요, 우리가. 네. 선생님도 식재료 이미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물가가. 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좀 미리 사두는 게 있고 미리 안 사두는 게 있을 텐데 대부분 다 미리 사두나요, 요즘은? 뭐 과일 같이 이제 보관이 좀 어려운 것들은 과일 중에서도 좀 다르죠. 근데 귤 같은 건 이제 요즘 막 금방금방 상하니까 네. 오늘 농산물 도매시장 갔더니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귤은 많이 안 팔리고 사과배 사시는 분들은 좀 많았고. 귤을 왜 많이들 안 사셨을까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비싸고. 네, 귤은 설까지 저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사면. 이제 요맘때쯤 되면 금방금방 상하거든요. 귤이요. 귤이. 그래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과일은 이제 바로 앞에 사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만두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님이 미리 만들어 두시고, 떡국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네, 거기 시골이니까 네. 지역에서 햅쌀로 그러니까 좋은 쌀로 찐 떡국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습니다. 강원도라고 하셨죠, 선생님. 네. 시댁이. 네. 여기 백남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녀 목소리 백남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예린 여름비님, 빠콩님, 윤세호님, 최숙자님, 네, 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대식구가 막 다 같이 사니까 명절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다 모처럼 배불리 먹고 이웃과도 나누고 했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명절 음식 싸주셔도 막 다 안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들고 네, 가서 네. 못 먹으니까. 네, 처치곤란이죠. 네, 그래서 한가위 음식 냉동실에 있다가 설날 때 버린다 그런 말들도 하던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뭐 떡국도 요즘은 막 2인분, 4인분 이렇게 나눠서 팔던데 요즘 네. 뭐 다 만들어서 드시나요, 선생님? 저희도 5년 전까지는 네. 어머님이 꼭 쌀을 뭐 몇 킬로씩 불려가지고 한 마리라 그러죠. 한 마리씩 불려가지고 이제 방아 찧어갖고 오셔가지고 와, 진짜 맛있었겠다. 그걸로 직접 떡볶이 떡이랑 얇은 떡, 네. 그다음에 두꺼운 떡 해가지고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많지도 않고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사자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뭐 시키는 대로 하죠. 네.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손은 많이 갔겠지만 진짜 맛있었겠어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저 서울 살았는데 네. 설 때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설 때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을 불렸다가 방앗간에 가면 이미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다. 네, 떡 뽑으러. 그러니까 네. 물론 설 좀 앞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빼가지고 먹고 가래떡으로 먹고 굳혀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칼로 또 자르고. 근데 또 그 자를 때 너무 바싹 마르면 막 썰기가 어렵고 네네. 그다음에 너무 안 마르면 막 칼이 밀려가지고 그쵸, 예. 부드러워서 밀려가지고 막 눌리고. 모양이 좀 찌글찌글하고 네. 뭐 이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떡볶이를 제가 어떤 스님 유튜브를 보니까 절에는 떡을 많이 하고 절편을 네. 놔두면 오래된 떡이 많고 하니까 떡볶이를 해서 유용하게 먹는다 그러셔가지고 맞아, 떡볶이가 떡이 이렇게 굳거나 뭐 어떻게 처치곤란일 때 해서 먹는 음식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 우리 때는 네. 학교에도 막 난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떡을요. 학교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상가라고 하나요? 그런데 가면은 다 난로였기 때문에 네. 얇은 떡 그렇게 노릇노릇 구워갖고 먹고 먹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떡볶이 떡을 일부러 사고 구운 떡을 일부러 따로 파는데 그쵸. 옛날에는 떡이 많으면 그럴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네. 5789님이 백남정 선생님은 명절 선물 어떤 거 하세요? 지금 명절 선물 고민하시는 중인가 보죠? 5789님 질문입니다. 저는 뭐 주로 과일. 과일. 네. 과일을 과일 이렇게 세트로 사서 과일 바구니 이런 걸로요. 상자. 음. 상자로 드리죠. 네. 그 선생님 강원도가 시댁, 서울에서 자랐다 그러셨는데 이 고향에 따라서 떡국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때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이 야, 뭐 떡국에 굴도 안 들어간 게 떡국이냐고. 으악! 떡국에 무슨 굴이 들어가 막 그쵸, 그런 그쵸.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선생님은 떡국 어떻게 선생님 댁은 만드시나요? 또 각 지역별 떡국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친정은 친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평양 그래서 음식 맛있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평양식이더라고요. 평양식 만두와 그다음에 평양식 빈대떡 요거를 붙이고요. 네. 보통 이 떡국을 끓일 때는 양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먼저 국물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건져서 고기는 따로 가늘게 찢어가지고 거기에 간장, 뭐 약간 참기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놓고 나중에 그걸로 고명을 쓰죠. 네. 그래서 떡하고 만두 넣고 고명은 뭐 여러 가지 달걀지단, 뭐 고기 이런 거 넣어서 김가루 같은 거 넣어서 고명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떡국 같은데. 그죠. 이게? 근데 이제 전통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전국 강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글에는 뭐 여러 가지 떡국도 나오는데 네. 이제 실제로 거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경상도 쪽에는 만두를 안 넣는데요. 만두 안 넣더라고요. 아예 만두를 만들지도 않는데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 뭐 나중에 이제 요즘에 그 냉동된 것들 가끔 먹고 만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주에서 오신 분은 달걀을 고명으로 지단을 붙여갖고 고명으로 얻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국물에다 푼대요. 그래서 전주 음식 굉장히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뜻밖이다. 그거는 좀 의외였고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떡국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떡국을 아예 안 먹는다고요. 네네 몸국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걸 설날에 먹나요? 네네 몸이라는 게 이제 모자반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자반을 네. 넣어서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끓인 건데 끓인 게 몸국인데 네. 보통 몸국에 뭐 돈베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떡을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는 벼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아, 그 쌀이 없겠네. 네, 쌀이 귀하니까 네. 떡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몸국으로 먹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만두를 충청, 경상, 전라 이 삼남 지방에서는 안 먹었다고 옛날에. 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충청도 분이신데 만두를 지금도 못 드세요. 그래서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못 드시지? 그랬더니 충청, 전라, 경상 쪽은 그렇다고 그게 아마 그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네, 유래했으니까는 이북 쪽에서 많이 먹었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내려와서 분들이 먹고. 많으니까 드셨고 그 강원도까지도. 인접되어 있는 뭐 강원, 경기까지는 좀 먹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아래로는 더 안 안 먹은 것 먹는 같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 또 특별한 떡국이다 하면은 강원도에서는 역시 감자를 넣을까요? 왠지 그럴 것만 같은. 저는 감자떡국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넣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말 예전에 먹을 게 없었을 때 아.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감자 옹심이 같은 경우가 잘 풀어져서 국물이 되게 걸쭉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보통 떡국도 차례상에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차례상에 안 올리니까 아마도 차례상에 올리는 거 위주로 이제 계속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구나. 듭니다. 우리가 떡국을 끓이면 차례상에 올리니까 맞아요. 이게 네. 최대한 정갈하게 또 좋은 걸 넣어서 끓였겠네요. 옛날에. 선생님 친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
황해도 조랭이 떡국 이런 거는 좀 달랐나요? 아무래도. 네, 그런 거는 안 먹어봤습니다. 조랭이 떡국은 저는 박완서 선생님 소설에 맨날 개성 음식 나오잖아요. 아, 네, 저도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소설 때문에 유행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부러 개성 만두집, 개성 떡국집, 이런 조랭이 떡국 이런 거 있으면 일부러 먹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 선생님은 어느 지역 떡국이 가장 입맛에 맞으시나요? 아무래도 평양? 네, 예전에 먹었던 거. 경상도는 아예 육수도 멸치 육수로 끓인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멸치 육수 육수. 안 끓이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떡국 똑같은 떡국이어도 사실 어떤 육수를 쓰느냐, 그다음에 뭐 만두는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먹어봤던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면 떡국을 멸치 국물에 떡국에 굴을 넣어 하는데 현지에 가서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맛있는 재료로 바로 하면 다 맛있구나. 그렇죠.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그러니까요. 오늘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 백남정 선생님과 떡국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설 연휴 때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떡국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샵 0999로 얘기 나눠주시면은 2부에서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최숙자님이 설에는 꽝만두 제일 생각난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진짜 꽝만두 드시나요? 네, 저 한 30년 전, 네,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희 시댁에 가면 꽝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꽝만두를 먹죠. 이제 꽝 대신 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꽝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꽝이 없을 때는 이제 닭으로 하지만 그래도 꽝으로 하면 훨씬 더 맛있다. 닭만 먹고 자라서 모르시죠? 저희가 꽝 맛을 모르는데 꽝 네, 대신 네. 닭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닭고기처럼 담백한데 더 뭐 쫀득하거나 네. 이런 맛이 있는 거겠네요.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진짜요? 네. 선생님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동그랑땡 저 이거 궁금해요. 설 명절 음식이라고 윤세호님이 그랬는데 저는 이 동그랑땡이 그냥 꼬맹이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애들이 나물 안 먹고 그러니까 그거 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경상도, 전라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안 드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그랑땡을 설 명절 때 먹었던 지역이 경기도예요. 아하. 근데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이럴 때 반찬으로 싸주기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평상시에도 많이 먹게 된 음식 중에 하나고요. 워낙은 경기도 지역에서 먹던 명절 음식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명절 음식으로 동그랑땡을 원래 했었군요. 저는 꼬맹이들이 뭐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먹으라고 도시락 반찬 하던 걸 명절에 해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5995님이 제가 아까 밥제사 궁금해하니까 경상도 영주 경북이죠. 경상북도 영주에서는 떡국 제사 안 지냅니다. 밥 제사만 지냅니다. 근데 차례를 밥으로 지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왠지 아까는 아니 왜 차례를 떡국으로 안 지내요 했는데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양반 동네들은 다 밥으로 했나 주춤하게 되는데요. 네, 경상북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 알지 안 하는. 못하는. 네. 경상북도도 쌀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떡을 좀 그렇죠. 덜 네.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윤경님, 만두는 잘 익은 김장김치 쓰려고 설 손님들 먹거리로 만드는 거죠? 차례는 떡국 지내고 식구들하고 먹을 때 만두 넣고 후루룩 끓이는데요. 떡국떡으로 떡볶이까지 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셨는데 그것도 아마 경기도 지역이나 여기서 나중에 그랬을 거고 이북에서는 원래 만두를 설 음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차례에 올리느냐 뭐 안 올리느냐, 안 올리냐의 차이.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하, 그래요. 경기도나 이남 쪽에서는 차례에 만두를 올리지 않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과식해서 안 되는 음식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뭐 모든 음식이 과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네. 보통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과식입니다. 과식. 네, 그러니까 채소
채소도 이제 채소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탄소 발자국이 있거든요. 탄소 네. 배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과식은 명절이든 아니든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뭐 평소에 그렇게 먹거리 많은데 명절이라고 특별히 그리고 예전에는 설 때 다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맞아요. 다녔거든요. 인사 다녔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시면 손님 대접용으로 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음료하고 뭐 다과 정도, 떡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도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부쩍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흐름인데 뭔가 이슈가 한번 딱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손님도 안 오고 그러는데 많이 음식을 해봤자. 많이 해서 많이 먹는 거는 몸도 불편하고 지구도 불편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더 고기 종류 이런 것들 막 기름지고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항상 그 농담들 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끝나면은 도대체 삼패한 기름을 우리가 얼마나 먹은 것이냐. 나물이나 전을 해놓고 다 이렇게 공기 중에 뒀다가 먹으니까 네. 그런 농담들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과식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음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식을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특히 조심한다면 고기 종류일까요? 네, 뭐 저는 갈비찜 이런 거 조금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뭐 많이 먹어도 되는 건 뭘까요? 하고 여쭤보시지 말고 모든 걸 적당히. 근데 그 요즘 뭐 영양에 대해서 이제 네. 조사를 하면 네. 젊은 사람들은 채소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사실 똑같이 그냥 제가 주로 이제 육식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뭐 달걀이든 두부든 고기든 조금씩 계속 드셔야 돼요.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뭐 아니어도 그렇지만 수육이 좋다고 기름에 굽는 것보다. 네.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중간에 우리 7596님이 신청하셨어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래떡은 야외에서 호일에 싸서 불씨에 넣었다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고구마 맛있게 구울 때 쓰는 방법 아닌가요? 네, 근데 호일 좀 위험합니다. 환경 호르몬 나오나요? 네, 호일에 그 알루미늄 성분이요. 치매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면 호일에 안 싸고 불씨에 묻었다가 먹어야겠네요. 윤세호님 떡만둣국은 가족끼리 모여서 설날에 즐겁게 먹는데요. 떡만둣국이 맛있잖아요. 그러셨는데 저도 만두 넣은 걸 더 좋아합니다. 떡만 있는 것보다. 그런데 2351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난번에. 만두 속을 만들 때 우리 집은 돼지고기를 다져서 숙주나물, 두부, 김치를 넣는데 여기에 더 넣거나 빼면 건강에 더 좋은 만두 속 레시피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셨는데요. 네. 그 만두 속도 떡국처럼 지역별로 뭐 넣는 그 속 재료도 다르고 네. 소 재료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달라요. 모양도요. 네. 그래서 그 2351님처럼 그 돼지고기, 두부, 숙주, 김치. 네, 배추김치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다 이제 뭐 부추 같은 거를 넣는 부추, 경우도 네. 있고 이게 서울 경기는 주로 부추를 넣고 네. 부추를 뺀 게 약간 이북식이죠. 그래서 부추를 더 넣으면 채소의 향 같은 것이 좀 나서 느끼한 것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네. 이북식은 약간 그 담백한 맛이라면 경기도 뭐 서울식은 좀 채소 맛이 나는 그런 어우러진 맛이 있고 거기에 저는 부추 넣는 거 권해드립니다. 부추 넣는 네, 거요. 부추 넣으면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리고 중국식 만두 보면 다 부추가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부추가 또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더 원하시니까 알려드리고 뭐 달걀 같은 것도 넣으시겠죠? 네. 네, 달걀도 넣고. 그렇군요.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김치를 빨갛게 해서 넣어요. 아, 만두 속을요? 네, 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김치가 허옇다 그러면 거기에 뭐 고춧가루를 좀 더 첨가해서 일부러요? 넣기도 오. 하고 아니면은 그 무를 얇게 채 썰어 가지고 약간 꼬들꼬들하게 말린 다음에 그거를 빨갛게 묻혀서 저희 춘천에 가면 총떡 이렇게 부르는데 메밀전으로 싸는 네. 그 소가 있어요. 네. 그거를 만두에도 그대로 쓰더라고요. 일부러 빨갛게 해서요. 만두 네, 속을. 약간 매콤하게. 해산물, 바닷가에서는 해산물도 넣을 거고 네. 사실 만두 속은 지역마다 다를 텐데요. 네. 그 또 6995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 부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전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동태전도 좀 바삭하게 구워진 게 좋고요. 전을 더 바삭바삭하게 부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삼겹살도 바삭하게 구워 먹습니다. 바삭하게 먹는 게 안 좋은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바삭하게 먹는 거 아니냐고 해서요. 일단 그 주로 굽는 것들을 바삭하게 먹는 건 좋지는 않죠. 네, 기름이 너무 많이 구워서 먹으니까 네, 그런가요? 높은 열에 올라가면은 산패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청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네.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소리 나는 나는 거.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드리자면 네. 반죽을 할 때 뭐 찬물이나 얼음물로 반죽을 하면 그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 형성이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바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보다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네. 쓰면 조금 더 바삭하고 그다음에 또는 거기에다가 약간 그 한 술이나 작은 술이나 두 작은 술 정도의 그 소주나 식초 같은 거를 살짝 넣으면 소주. 네, 얘네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수분이 네.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하면서 수분이 없어야지 바삭한 느낌이 드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바삭함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런데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인데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압착유 네. 이런 것들은 튀김에 쓰시면 안 되고요. 참기름,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은 쓰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보통 튀김용 기름으로 많이 쓰는 게 올리브유 중에서도 정제유. 그다음에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발연점이 좀 높기 때문에 네. 튀긴 기름으로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치는 방법은 처음부터 센 불에 하면은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거든요. 그래서 중불 정도로 안에까지 충분히 익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센 불로 올려서 겉을 바삭하게 말리면 부치면 네. 기름도 좀 덜 먹고 또 약간 그런 좋아하는 식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 불이 중요하네요. 중불에서 이렇게 속이 익도록 네, 하다가 네. 마지막에 센 센 불로 불에서 올려서. 겉을 바삭하게. 네. 그 요즘 시간과 공을 들여야 맛있는 전이 부쳐지겠네요. 그리고 특히 얘는 약간 그 화학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주나 식초 조금 넣으라고 하신 말씀은 일식집에서 튀김할 때 보니까 청주나 식초를 넣더라고요. 그렇죠. 그 바삭바삭하게 찬물에 하려고. 하는 것도 얼음물로 하거든요. 일식집에서는. 그렇구나. 7789님도 질문이 있었어요. 엄마가 설날에 꼭 식혜와 약과를 만드세요. 어머나. 도대체 어느 댁인가요? 설날에 식혜 만드는 건 저희 집도 하는데 약과까지는 안 만들어 봤는데 설날 우리 집 전통 같은 건데요. 다른 집은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혜랑 약과가 손님 오셨을 때 딱 내기 좋은 그러네요. 찻상에 올리기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올리게 되고 이제 그거를 또 먹어보면
이제 먹고 싶다, 설 때 그 음식이 그립다 이러면 음. 또 어머님들이 막 힘들어도 만드시죠. 그쵸. 세배하러 왔는데 떡국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그럴 수 힘드니까 없으니. 식혜와 약가루. 네. 7789님 어머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세배하러 많이 오던 그 전통을 잘 기억하고 만들어 주셨나 보네요. 그래요. 오늘 백남장 선생님과 설 연휴 앞두고 설 음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올해의 계획이나 마무리 말씀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저희 새해에는 배워서 남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절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로 시작을 하신 네, 건가요? 그러니까 아하. 저희가 예전에는 네. 지역별로 향토 음식 또는 그 지역마다의 특별한 명절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있고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다른 식재료를 썼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쪽의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쪽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재료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그냥 입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단 거 넣었더니 맛있네, 감 넣었더니 맛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특색을 잊어버리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준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절기 음식을 풀면서 네.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 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과 문화를 접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네요. 절기 네, 그리고 음식.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먹는 얘기가 이렇게 제일 즐거운 얘기죠, 사실. 선생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2월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